여러분, 인류 제조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1913년 헨리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차가 움직이는 시스템. 이 혁명 덕분에 자동차는 부자들의 장난감에서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될 수 있었죠. 지난 100년 전 세계 모든 공장은 이 방식을 숭배했습니다. 토요타도 폭스바겐도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2026년 오늘 그 100년 된 성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냐고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텅 빈 현대차 HMGICS 공장 바닥과 자유로운 로봇들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라인도 없습니다. 텅 빈 바닥 위를 로봇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돌아다닙니다. 현대차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드웨어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로 공장을 돌리겠다. 이게 바로 SDF, Software Defined Factory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을 초월한 노동자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제조업의 판도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보잉남 시작합니다. 챕터 1 컨베이어 벨트의 배신. 자,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잘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를 왜 뜯어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전기차 캐즘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연대 책임의 비효율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1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맨 앞에 로봇팔 하나가 나사를 놓쳐서 멈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도색, 조립, 검수 라인 수백 미터가 전부 올스톱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순식간에 0%가 되는 악몽이죠. 옛날엔 단순해서 고장이 덜 났지만 지금 전기차는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만큼 멈출 확률도 높아진 거죠. 두 번째, 라인 밸런싱의 붕괴입니다. 한 라인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B6T를 섞어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차는 배터리가 커서 끼우는데 5분이 걸리고 어떤 차는 3분이면 끝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가장 느린 5분에 맞춰야 움직입니다. 3분 만에 끝난 차는 나머지 2분 동안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 돈이고 낭비입니다. 고객은 나만의 옵션을 원하는데 공장은 그걸 맞춰주다가 마비가 오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적, 노동력 절벽입니다.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조지아, 한국울산,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려 하지 않습니다. 숙련공은 은퇴하고 신규 인력은 안 들어옵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람 없이 멈추지 않고 어떤 차든 혼자서 척척 만들어내는 공장. 그건 하드웨어 수정으론 불가능하다. 아예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그 절박한 생존 본능이 SDF를 낳은 겁니다. 챕터 2, 공장의 뇌를 바꾸다. 그럼 SDF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핵심은 탈중앙화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1차선 도로를 없애고 사방이 뚫린 광장을 만든 겁니다.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에는 셀이라고 부르는 육각형의 독립된 방들이 있습니다. 마치 벌집 하이브처럼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차체는 바퀴 달린 자율주행 로봇 AGV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고요? 테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중앙통제실에 AI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리를 합니다. 야, 3번 셀에 대기 줄이기네. 너는 비어있는 7번 셀로 가서 바퀴부터 달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요리조리 움직입니다. 만약 도색 로봇이 고장났다? SDF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장난 셀만 폐쇄하고 옆에 있는 다른 셀로 차들을 보내면 끝입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건 공장의 예지몽과 같습니다. 유니티 같은 3D 엔진으로 가상세계에 똑같은 공장을 지어놓고 현실보다 몇 배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AI가 말합니다. 공장장님, 2시간 뒤에 배터리 공급 라인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98%입니다. 미리 로봇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미리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운영되는 운영체제 OS가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 iOS 업데이트 하듯 매일매일 공장의 지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세상.
그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SDF입니다. Chapter 3. 아틀라스, 인간을 초월한 육체. 자, 완벽한 노예 SDF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할 완벽한 손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로봇 팔은 바닥에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뉴 아틀라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틀라스는 잊으세요. 뒤로 공중제비 돌고 춤추던 그 로봇은 쇼였습니다. 유압 펌프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으면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기름이 새면 라인이 오염되니 공장에선 쓸모가 없었죠. 하지만 2026년 CES에서 공개된 신형은 완전 전동식입니다. 모터로 움직이니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녀석의 진짜 무기는 비인간적인 효율성입니다. 뒤에 있는 부품을 집을 때 사람은 허리를 돌리고 발을 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2초가 걸리고 허리에 무리가 가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리는 가만히 있고 골반과 허리, 목이 360도로 휙 돌아갑니다. 사람이 보면 기괴해서 깍 소리가 나오지만 공학자들은 이걸 보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좁은 공장 통로에서 회전 방향 제로. 불필요한 동작이 없으니 인간보다 작업 속도가 20에서 30% 빠릅니다. 상상해 봅시다. 20kg짜리 무거운 시트를 들어 차 안에 넣는 작업. 사람은 하루에 수백 번 하면 골병 듭니다. 산재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지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필요 없고 노조 파업도 없습니다. 바닥에는 물류 로봇이 자재를 나르고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다니며 설비를 감시하고 아틀라스가 조립하는 무인 오케스트라. 현대차는 이 로봇 군단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건 제조 원가 혁명의 시작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포드가 마차를 박물관으로 보냈듯 현대차는 이제 100년 된 컨베이어 벨트를 박물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SDF와 아틀라스의 결합. 이건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임금 시대에도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종목,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명실상부한 대장주 현대오토버입니다. 이 모든 공장을 돌리는 OS, 디지털 트윈, 관제 시스템, 전부 현대오토버가 만듭니다. 공장이 똑똑해질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탑픽입니다. 두 번째, SDF의 손과 발 현대위아와 현대로템입니다. 공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물류 로봇 AMR과 셀 생산 설비는 현대위아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현대로템이 담당합니다. 특히 현대위아의 로봇 사업부 성장세를 주목하세요. 세 번째, 중소형주 히든카드 SP 시스템스와 티라유텍입니다. 현대차 밸류체인에 속해 겐트리 로봇이나 로봇 체어 미들웨어를 공급하는 알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은 아시지요? 시총이 가벼워서 SDF 관련 수주 공시가 뜨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공장, 그 빈자리를 채우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울산과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미래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